예, 이번 차시에서는 회계선의 설명력, 결정계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선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를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제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결정계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기호로는 우리가 이렇게 R 스퀘어다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뭐 R 제곱이라고 뭐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R 스퀘어라고 R 스퀘어라고 읽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뭐 R 스퀘어라고 이렇게 읽는 것이 오히려 더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점들의 분포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직선을 하나 그어보세요. 그리고 그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라고 했던 게 최소 제곱법이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냐면 가장 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잘이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이걸 사실은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뭐, 가장 잘, 이렇게 정성적인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회기선에, 우리가 도출해낸 이 회기선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척도가 뭐냐면 결정 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이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직선이 이 점들의 분포를 얼마나 잘 설명해 주는 건가요? 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결정 계수를 회기선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척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 방식을 이제 계산 논리를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이 y-값을 예측하고자 하는 겁니다. y-값 t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건데 이제 이 평균값이 있겠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이 평균값 y-bar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은 우리가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 정보 회계선이라고 하는 이런 걸 이제 우리 도구를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뭐 한 10명 정도의 이제 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평균 키가 예를 들어서 평균 키가 뭐 한 170cm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근데 어느 날 어떤 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빨간색으로 있는 이 학생이 전학을 와서 밖에 이제 복도 밖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야 지금 학생이 한 명 새로 전학을 왔는데 얘 키가 몇 센치일까? 이거 맞추면 오늘 점심에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이제 내기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예측을 하는 전략을 이제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될 텐데 몇 센치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을까요?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면 그냥 평균치를 갖다 대는 겁니다. 왜? 일반적으로 평균에 가까운 경향을 보이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 170cm이기 때문에 선생님, 밖에 지금 서울 전학 온 학생은 170cm예요.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는 전략을 가져갈 확률이 가능성이 이제 가장 높다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실은 오차는 이만큼의 오차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오차가 나타나고 있는 실제로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기선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회기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전략을 이제 바꾸겠죠. 어떻게 전략을 바꿀 거냐면 평균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회계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회계선을 가지고 선생님 혹시 그 학생의 몸무게를 우리한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 몸무게 정도는 내가 알려줄 수 있지. 몸무게는 뭐 65kg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제 전략을 수정할 거냐면 키의 평균치를 갖다 대는 게 아니고 여기에 65kg이야. 그러면 우리는 키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 넣어버려야지라고 해서 여기 X에다가 65kg이라고 집어 넣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는 예측 모형이 예를 들어서 173cm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선생님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네, 밖에 지금 새로 전학 온 학생은 키가 173cm일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우리가 베팅을 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이 학생의 키가 178cm였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물론 몸무게는 이제 65kg이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기 방정식을 회기선을 만들기 전에는 이만큼의 오차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회기선을 적용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차를 이만큼 줄였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은 회기선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 데이터, 이 오차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회계선의 설명력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냐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거리에 대한 이 오차를 회기선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요만큼이니까 이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 거니라고 보는 겁니다. 즉,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이 오차의 거리를 우리가 A라고 얘기한다면 요걸 우리가 B라고 하고 요걸 C라고 얘기하면 전체 A 중에서 이 B의 비중이 얼마니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회기선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예측력이 되는 거죠. 예측 설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결정계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한 거고 정확한 상식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제곱을 하고 더하고 하는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과정을 알아볼 거고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회기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평균값만 가지고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비교해서 회계선을 사용해서 예측함으로써 우리가 오차를 얼마만큼 줄인 건가요? 라고 얘기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계선의 설명력 결정계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얘기를 통계적인 용어로 다시 전환을 시켜서 얘기를 하면 y 바이 태고요. 이게 실제치니까 yi가 되겠죠. 이 yi하고 y 바이의 차이, 이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편차고 우리가 회기선을 사용을 하면 이제 이 지점까지 요 거리는 회기선을 사용하면 회기선에서는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yi 햇이 나오는 거죠. 회기선의 방정식이 yi 햇은 베타0 플러스 베타1 xi가 될 테니까 요 차이는 뭐가 되냐면 yi 햇에서 y바를 뺀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기선으로 설명되는 편차가 되는 겁니다. 요 값은. 자, 그 다음에 yi에서 yi 핵까지의 이 거리는 뭐냐면 회기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편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회기선 가지고는 설명 못하는 오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편차인 yi-y 바라고 하는 것은 회기선으로 설명되는 편차인 yi 햇에서 y 바를 뺀 값과 회기선으로 설명되지 않는 편차인 yi에서 yi 햇으로 뺀 편차로 우리는 분리를 해낼 수가 있을 테고 회귀 방정식이 설명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더 비중이 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게 점 하나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거니까 모든 점들에 대해서 다 더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점 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yi-y바 총편차는 yi-yi 햇,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 회기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고 yi 바 마이너스 yi 햇 마이너스 y 바는 회기선으로 설명 가능한 편차가 되니까 이렇게 두 개의 편차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점 하나에 대한 거고요. 우리는 점을 이제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점들을 다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편차도 보면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위에 있고 밑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플러스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 플러스인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최소 제곱법 할 때처럼 다 제곱을 해줘서 이 부호를 다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들을 다 제곱을 시키고 난 다음에 다 더해주는 겁니다. 점의 개수만큼 다 이렇게 다 더해주면 이것을 우리는 SST, SSE, SSR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Sum of Squared Total. 이거 T는 토탈이고요. E는 R입니다. R. 설명 못해내는 R는 아니죠. 이 R은 리그레션입니다. 즉, 회귀 방정식, 리그레션이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을 해서 회귀 방정식을 가지고 설명해낼 수 있는 것들의 제곱의 토탈. 이거는 설명 못해낸 것들의 제곱의 합. 이거는 전체 제곱의 합. 이렇게 이제 분해를 우리가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설명했던 걸 한글로 다시 한번 써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설명력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전체 총 제곱합 중에 회기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제곱합 SST분의 SSR 요 식을 우리는 결정계수 R 스퀘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우리는 회기선의 설명력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걸 뭐 다시 쓰면 1 마이너스 SST분의 SSE라고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SSR 더하기 SSE가 SST가 될 테니까. 자, 그리고 이 R 스퀘어 값은 당연히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R 스퀘어가 1이라는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될 거냐면 모든 점들이 이 회기선 위에 다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회기선을 구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이 결정계수 R 스퀘어 값이 얼마인지를 보고 설명력이 지금 얼마이군요 라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시, 우리가 지난 차시에서 사용했던 그 예시 가지고 결정계수도 한번 계산해 보시죠. 뭐 계산식을 우리가 가지고 계산 방식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 식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따라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전부 다 평균값과 각 데이터들 간의 차이, 그 다음에 예측치하고의 뭐 차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뭐 계산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제일 처음에 평균값, 우리 저기 Y값, Y 각각의 데이터들 간의 편차죠. 그죠? 편차를 계산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될 테고 이것들을 다 제곱을 하면 뭐 이렇게 될 테고요. 이 SST는 제곱의 합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얘들을 다 더한 합인 270이 SST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SST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SE하고 SSR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계산해 보면, Y 햇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회귀 방정식은 Y 햇은 129.67 더하기 0.72 X니까 이 Y 햇은 어떻습니까? 여기 X에 얘들을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Y 햇을 다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 값, I의 값과 Y 햇의 값을 빼면, 즉,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겁니다. 그죠? 이 값을 빼면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곱해서 다 더하면 될 테니까 제곱을 해서 다 더하면 6.1이 나옵니다. 즉 SSE는 6.1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SR을 구해야 되겠죠. SSR은 YI 햇에서 Y바를 뺀 거니까 뭐 이것도 계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Y바는 평균값이니까 키의 평균값이니까 여기 169죠. 그죠? 각각의 값인 172.58, 181.16, 160.42에서 이 169를 각각 빼서 편차를 구하고요. 이것에 대한 제곱을 다시 옆에 가능하고 난 다음에 다 더하면 뭐 값이 바로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나올 테고 이걸 제곱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제곱을 한 것들을 얘들의 합이 263.9니까 얘가 SSR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요. 결정계수가 되고요. 결정계수는 SST분의 SSR이죠. SST가 얼마냐면 270이고요. SSR이 263.9니까 263.9 나누기 270을 하면 우리의 결정계수의 값이 바로 나오겠습니다. 네. 0.9773입니다. 0.9773이고 우리는 R 스퀘어 값은 0.9773입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97.7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회계선입니다. 라고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차시에서는 우리가 도출한 최소제곱법에 의해서 도출한 회계선의 설명력을 우리가 나타내는 결정계수의 개념과 결정계수의 계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손으로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이번 차시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